저희가 세 가지 역량 제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지, 협업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논리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 구현하지 않은 서비스의 가장 큰 맹점은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포를 쓰시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실제 서비스를 오픈했다라고 했을 때 성공 기준이 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고, 이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나쁘게 나왔을 때, 합리적인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해 가세요?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네, 프로덕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피드백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조회수에 힘입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지게 됐고요. 오늘도 포폴 신청해 주신 거 같이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도 되게 도움 많이 얻으시는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아마도 포폴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확실히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개인적인 피드백이다 보니 모든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포폴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매운맛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 없잖아요, 우리. 네, 그럼 오늘 내용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후.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면접관이 이 포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네, 알고 싶은 거 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이 알고 싶은 거 세 가지. 아유, 또 넘어가네. 알고 싶은 거 세 가지.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바로 일할 수 있느냐는 회사가 날로 먹네?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경력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센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갖춰서 좀 준비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선호를 하게 되겠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포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되게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왜 회사들이 잘못됐다, 왜 신입에게 뭔가 능력을 다 갖추고 입사하기를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우리나라 채용시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이게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IT 업의 경우는 숙련돼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력이 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한다고 사실 보장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아요. 경력이 짧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도 역량이 보인다,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키우거든요. 저번에 저희 회사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6개월 지나면 이 사람 무섭겠다, 잡아먹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 똑똑하면은 우리 뽑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능력, 정책적인 능력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 단어 안에 사실 IT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데이터를 어떻게 쓴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적 사고력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커뮤니케이션.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협업 관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
주장 센 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기획자를 약간 엄청 리드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득을 했고 협의를 했었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여러분,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일한 적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뭘 보고 싶다고 했죠? 논리적, 그리고 지표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능력. 요즘 트렌드가 바로 매트릭 중심 개선 역량인데, 이거 매트릭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운영을 해봤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운영기획과 뭐 서비스 기획, 구축 단어를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오픈 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그러려면 이전에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뭘 할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포인트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 피드백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포트폴리오 피드백 익명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냠냠님이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함께 볼 건데요. 사실 냠냠님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 때 뵀던 분이긴 해요. 저랑 다른 수업을 같이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는 걸 했었고, 실제 개발까지 가지 않고 기획까지 하는데 약간 프로덕트 오너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같이 녹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의 고민이 있습니다. 댓글 중에서 지난번에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주니어인데요, 실제로 개발 구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피드백 드릴 때 여러 개 중에 이거 실제 구현까지 넘어가지 않은 거면 표시를 하시거나 맨 뒤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 이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냠냠님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냠냠님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기획까지만 작업됐습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구현되기보다는 보통 해커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획안 자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3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 전부 다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이 컨텐츠를 가져왔고요. 보내주신 사연은 이래요. 서류 통과까지는 굉장히 잘 되는 편이시래요. 근데 포포를 제출하면 오히려 서류 통과 확률이 낮아지고 있고, 면접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면접관 도근양의 입장으로 한번 같이 빙의해서 이 포트폴리오 피드백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펜을 한번 고르고요. 자, 일단 서비스 기획 포트폴리오로 돼 있어요. 이분은 특징이 있죠? 개발자. 여러분, 개발자였던 분들이 서류 통과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도 개발자 출신의 분이 포포를 내거나 이력서를 내면 적어도 제가 알고 싶었던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화시킬 수 있냐? 프로젝트화. 무엇을 개발할지 개발에게 소통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져요. 최소 데이터가 있네 없네, DB 테이블이 있네 없네, 로직을 설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네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발을 배웠다 아니면 개발자였다라는 단어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획자에게 바라는 거, 그 프로덕트 오너나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바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 3원 동그라미 기억나세요? 어딜 가나 보인다는, 이게 비즈니스, UX, 그리고 이게 IT, 피지빌리티라고 하죠. 이 3가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해요. 이 3가지 모두 다 가지고 바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류가 통과가 된 이유는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알 거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UX는
디자이너랑 협업만 잘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나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싶은 부분은 뭐겠어요? 비즈니스, 논리, 이런 부분들, 협업. 여기서 협업은 개발 디자인하고만의 협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낸 현업 조직과의 협업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게 개발자 출신 서비스 기획자 전향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컨텐츠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개발자와 협업한 일반인 공유 배송 플랫폼 기획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이건 기획일까 아니면 개발일까 헷갈리죠? 건강정보 커뮤니티 기획, 기획자 5명과 협업한 상속세 신고 전문 서비스 기획. 자,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역량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 기획,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래밍, UX 디자인. 이게 뭐겠죠? 타이틀이 없어요? 타이틀이 없어요. 분명히 자신의 역량을 표시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포폴 보는 사람이 하루에 이거 몇 개나 볼 것 같으세요? 제발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하루에 수십 개를 봐요. 그러면 진짜 많으면 수십 개, 적어도 한 3-4개는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타이틀 없으면 이거 흘려보게 돼요. 서비스 기획,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이거 지금 특징이 뭐예요? 동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서비스 기획 지원하는 거 맞고,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당연히 좋다는 거겠지만, 프로그래밍과 UX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이 기획에는, 이 범주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건가? 차라리 아예 타이틀에 제가 잘하는 것, 나의 역량, 이런 타이틀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는 좋은 말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 하고 넘어가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사용자 UX입니다. 면접관도 사용자예요, 사용자. 저 사용자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사용 환경이 어떠냐, 여러 개를 순식간에 읽고 빠르게 봐야 되는 환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를 너무 열심히 읽어야만 쓸 수 있는 텍스트로 쓰면 안 되겠죠. 빠르게 읽어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제발 부탁이에요. 한 방에 읽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서비스 기획 뭐라고 쓰여있냐? 정성적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 지식인 및 아하 등 자료를 통해 유저 프로파일링. 여러분, 이거 아하 뭔지 아세요? 아하? 이거 아하가 아하 모먼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지식인도 이거 지식인 같아요. 지식인. 여러분, 남의 서비스들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서비스명 쓸 필요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순식간에 헷갈렸거든요, 이거. 저희가 아하 모먼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그래서 이거는 웹 서칭을 통한 유저 프로파일링이라고 쓰는 게 훨씬 맞겠죠. 네. 타겟 유저 인터뷰를 통한 니즈 발견. 여러분, 예시가 없으면 여기 있는 텍스트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거 그냥 옳은 말, 좋은 말이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면접관은 여러 개의 글을 봐요. 다 좋은 말만 쓰여 있어요. 다 비슷한 말 쓰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독창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차라리 예시를 쓰고 그 밑에서 자신의 역량을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요약본으로. 네, 정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검색 키워드를 통해 유저의 니즈를 파악한다. 키워드 동향을 통해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이거 잘 보면은 경험이고, 언뜻 보면 기술이에요. 나 이렇게 해서 정량적 분석할 줄 알아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서비스 밖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서비스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역량인지 경험인지 타이틀 한번 제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논리적인 글쓰기 역량. 누가
포폴에, 이력서에 자기가 글쓰기 역량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쓰겠습니까?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타이틀 의미 없어요. 차라리 스피치 동아리를 운영하여 스크립트 첨삭했다. 이게 더 매력적이, 이게 더 큰 글씨로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코딩 수업 및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능통.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타이틀보다 코딩 수업 운영 및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 이게 더 매력적인 거 아시죠? 지금 매력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구성. 지금 강조돼야 되는 게 오히려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UX, 우리 UX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UX 디자인, 파이썬, UX 디자인, 피그마, 어도비 포토샵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거 그냥 툴이죠.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건 역량이 아니에요. 툴일 뿐이에요. 툴. 이거 갖고 뭐 했냐가 중요하죠. 제가 자꾸 뼈를 때리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잘 바꾸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바꿔보실게요. 네, 이거 한번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쓰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면접에서 잘 필승하려면은 사람들이 보통 양괄식을 쓰라고 해요. 두괄식, 미괄식 아시죠? 양괄식.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뭐뭐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패러프라이징 해야죠. 같은 단어를 두 번 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구성이 필요해요. 지금 이 타이틀이 너무 범용적이라서 저가 만약에 진짜로 그냥 지금 피드백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다. 저 이거 타이틀 3개 읽고 그냥 넘어가요. 좋은 소리 쓰여있네 하고. 양심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 방법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서비스 기획자의 보통의 필요한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UI, UX는 뭐가 있을까? 이 장표에서. 그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 지금 자동 저장 메시지가 쓰고 있는데 제가 PDF 쓰면서 이거 낙서한 거 자동으로 저장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 컨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인 공유 배송 서비스 얘기예요. 작업 역할은 기획, 비전 및 IA를 도출하셨고 프론트엔드. 아까도 궁금했지만 이거 개발이냐 모르겠다 이런 질문 했었고요. 개발하신 것 같죠? 자, 그리고 작업 시기 2달입니다. 궁금해지죠? 오픈을 한 건지. 저는 알죠. 오픈을 안 하셨을 것 같다는 거. 네. 왜냐면 사업을 만들기엔 2달 너무 짧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론트엔드가 보입니다. 관심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오픈했겠구나 해요. 했겠구나. 여러분, 이 UI를 작성하는 능력이 본인의 굉장한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린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UI 구성 능력은 지금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 진짜 한 2시간만 알려주면 이게 비슷하게 조합할 수 있어요. 왜냐?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UI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이틀상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걸 보는 순간 기대치를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치를 무엇을 줄 것인가. 자, 그럼 서머리 요약이 있어요. 서비스 이름은 퍼플이에요. 핵심 기능,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개인과 배송하고 싶은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그 우리 뭐라 그러죠? 플랫폼. 아, 플랫폼을 기획했구나. 이럴 때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잘 안다는 느낌을 주시려면 이런 플랫폼과 같은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죠. 자, 배경. 퀵서비스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 퀵서비스가 유저 사이 여러 연결 단계가 있어 수수료가 높음. 유저는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받고 싶어함. 기대 효과.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개인들을 라이더로 참여 가능. 이거 말 안 되지 않아요?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죠? 뭐 개인들이, 사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라이더로 참여 가능이 맞겠죠? 많은 라이더들로 인해 유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 왜?
도착 시간 등? 응, 왜? 논리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전형적인 선순환 구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더가 늘어난다. 그러면 배정받을 수 있는 라이더가 많아지니까 고객은 배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 고객이 배정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큼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라고 하는 경험이 좋아져요. 경험. 그럼 경험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또 고객이 많아지고 라이더, 이런 막 순환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내 머릿속에만 있죠. 이 글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인식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배경에 문제인식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인식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이 들죠. 자, 사람들은 이런 장표를 볼 때 뭘 볼 것 같으세요? 큰 글씨를 봅니다. 큰 글씨. 컬러 표시. 장표를 볼 때 이 두 개만 봐요. 여기 좀 잘리게 지금 쓰여 있는 거 있죠. 왜 프로젝트를 시작했나? 왜 프로젝트를 시작했나? 이거 문제인식이 다시 나와요. 앞에서 그러면 안 써도 됐을 텐데. 네, 이 세 가지를 굳이 썼는데 반복. 자, 그 퀵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퀵서비스가 불편함. 퀵서비스 라이더로 인하면 여러 연결 단계로 인한 높은 수수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400명을 대상으로 퀵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불만족했대요. 그 이유는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고 도착 시간을 알 수 없고 불친절하다는 등이 나와요. 자, 그리고 높은 여러 단계로 인한 높은 수수료, 4단계 구조로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하여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요. 아까 뭐라 했죠? 저 컬러 표시만 읽는댔죠. 이거 진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꼼꼼하게 읽기 사실 어려워요. 4단계 구조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인식이에요, 여전히. 큰 시장 규모에 비해 불투명한 퀵서비스 시장. 연간 4조대의 추정으로 퀵서비스 시장 추정돼요. 시장의 주도권 쥐고 있고 시장 점유율 70%를 독점하고 있고 이와 협업하는 3천여 개의 퀵 업체들이 구성. 불투명한 시장임. 이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4단계. 왜 수수료가 높은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다가가기까지 설명이 없어요. 지금 문제인식을 네가 알아서 인식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읽고 포포를 읽는 사람이 아, 이것 때문에 4단계 수수료가 높았구나를 인지를 해야 돼요. 어렵겠죠? 이게 영혼을 빼고 읽는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죠. 그러면 솔루션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고객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고 도착 시간을 알 수 없다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 정의가 없어요. 더 문제 정의가 여기 나와요. 솔루션 나와서 나와요. 문제 정의를 먼저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뾰족하게 이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딱 나오면 되게 일목요연해지는데 그 문제를 그냥 불편해, 개선해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보내고 싶은 개인과 일상에서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개인을 연결하여 맞춤형 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드는 생각은 아, 이게 말이 쉽지. 비즈니스로 정말 구현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회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비즈니스랑 연관이 많은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서비스 이용자 앞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 시간만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거리, 무게 등 입력 시 바로 가격이 책정돼서 보여진다. 뭐 좋은 소리예요. 자, 라이더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거를 줄여요. 8%. 0.08% 줄여서 15% 절감이라 책정해요. 일반인 라이더는 일상 속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지금 근거가 있어요?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확인이 됐나요?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왜냐, 이게 실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서 이게 실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이데이션을 한 거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물음표가 100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해?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진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이 어떻게 요구사항을 맞출 거예요? 라이더는 어떻게 늘릴 건데요? 일반인 라이더가 늘어나면 이 도착 시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다음에 포폴의 순서를 보시면 실제 구현을 위한, 그러니까 개발 구현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구현을 위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개발 구현을 위한 화면 설계서는 있는데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논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해소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서비스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해? 라는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뽕뽕뽕 떠올랐는데 바로 유저 UI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UI 인터페이스로 딱 들어가면서 설명은 다 그냥 입력, 건을 보고 배달할 수 있음, 반경 리스트 확인, 이렇게 진행하는. 이거는 그냥 정말 모업이 돼요. 프로토타입. 그것도 아이데이션을 인지시키기 위한 프로토타입이다. 비즈니스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다 그냥 UI 설계로 넘어가고요. 프로덕트 플로우 MVP라고 했는데 이 MVP는 개발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인 초점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논리, 핵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쓰고 싶은 내용만 들어있어요. 사용자는 내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등록이 가능해. 라이더를 어떻게 모을지, 일반인 사용자가 원하는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 현위치 이동 반경 기반 배송, 라이더 참여, 유저의 다양한 니즈 충족, 언제 어디서나 배송 가능한 퀵 서비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비즈니스로 넘어가기에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 즉 비즈니스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쉬운 점, 자, 본래 계획했던 예상 개발 예상 시간보다 3일 정도 지연됐다. 여러분, 이 3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있어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지금 본 이 앞에 사이즈, 이거 신규 서비스잖아요. 신규 플랫폼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특히 이 정도 사이즈 플랫폼이라고 하면 겐또가 딱 때려지거든요. 나쁜 그런 어휘습관인데 우리는 약간 그 경험으로 인한 일정에 대한 산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나온 상태예요. 그럼 만약 이게 구현이 된 거다라고 하면 3일 정도 지연이라고 하면 3일은 지연에 끼지도 않는 날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해커톤에 한 뭐 이 2달 놓고 한 거니까 3일 정도 지연이 큰 거지 3일 정도 지연은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회고 포인트가 와닿지 않는다. 각자의 개발 실력을 고려해서 일정을 짰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 공모전 출품 마감 시간에 개발에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폴을 처음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게 공모전용이고 서비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앞에서 되게 심각하게 봤던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아, 이거 비즈니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실망감 포인트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배움, 일정 관리, DB 설계. 지금 이 두 가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 사실 프로젝트 역량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이 키포인트는 맞으나 앞에서 보여준 것이 너무나 컸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질문 주셨던 거, 구현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큰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자본과 돈과 개발자를 데려다 줘도 내가 못 만들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큰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데이션을 너무 크게 써놓을 경우, 빈틈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감각이 오히려 떨어져 보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을 하시려고 했으면 문제 정의와 해결이 너무 광범위했다라고 보여요. 차라리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본인이 담당하셨던 화면의 기획, 타겟, 상황을 놓고 이걸 어떻게 구성했고 실제 개발자랑 협업도 하셨으니까 그 협업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했었고 일정 3일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이 3일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고 이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즈니스, 너무 큰 비즈니스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면접을 보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의 감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큰 비즈니스는 그걸 다 드러낼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밑에 자동 저장이 자꾸 뜨는 바람에 너무 거슬려서 툴을 바꿔서 다시 왔습니다. 네, 포폴의 두 번째 부분 보실게요. 자, 건강 커뮤니티 서비스 기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비전 및 와이어 프레임까지 다뤘다. 기획.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셨는데 용어의 그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회사는 비전이란 단어가 익숙해요. 그런데 기획이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는 비전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이럴 때는 상위 기획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하나여야 돼요. 지금 이분은 저도 이제 같이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업을 저랑 같이 들으셨던 거고, 지금 포트폴리오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를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를. 비전이란 단어를 쓰실 거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여기에 작업 역할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쓰셔야 될 거고, 여기에 비전이란 단어를 안 쓰시고 기획이란 단어를 쓰실 거면 상위 기획이라고 쓰시는 게 맥락상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작업 시기, 이거 꽤 길었죠? 기대가 돼요. 그럼 꼭 꽤 길었어요. 몇 개월이냐? 7개월이네요. 7개월. 7개월이면 뭔가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물이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강 커뮤니티 서비스 기획은 어떻게 되셨나 볼게요. 요약, 또 요약이 또 있죠. 템플릿상. 일은, 윗미. 여러분, 요거 브랜딩력을 좀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브랜딩에 대한 어떤 네이밍 같은 걸 써서 이 서비스를 인지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서비스 자체가 매력적이라면은 그 서비스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기능, 중증 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 정보를 기록 및 공유하는 서비스. 자, 배경, 중증 질병에 대한 정보 부족. 중증 질병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를 기록할 공간의 부재. 여러분, 이 세 가지 배경에서 저는 특이점을 하나 찾았어요. 이거 대상이 누구죠? 이거? 환자. 정보 부족은 환자예요. 의료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이거? 플랫폼. 의료 정보를 기록한 공간의 부재. 이거 누구예요? 환자. 약간
이 배경이 되는 문제 정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기대효과.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교류. 그럼 이 프로덕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환자냐? 라는 생각이 들죠? 환자들의 데이터 연구 및 개발의 활용. 이거 지금 플랫폼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보면서 느낀 점. 그래서 핵심 타겟은 누구냐? 환자를 위한 거냐? 플랫폼을 위한 거냐? 두 개가 섞여 있죠. 만약에 환자를 위한 거면 이 두 번째 타이틀이 세 번째로 내려왔어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배경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문제 정의한 거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정의, 페인 포인트. 그죠? 이게 배경은 아니죠. 약간 애매하죠? 이 배경이라고 쓰기에. 뾰족하게 뭐가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갑자기 먼저 상황에 대한 게 다 나와버리고 나와있죠. 아까랑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앞에 서머리를 먼저 보여줬는데 이 서머리가 뒤에서 오히려 반복되는 것 때문에 보는 사람이 내용이 팍팍팍 안 넘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인식입니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의 소실, 활용되지 못하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 환자들이 공유하는데 대부분 데이터화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음. 기존의 의료 전문가들이 연구 데이터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에서만 수집해서 병원 밖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없음. 이거 좀 맥락에 맞게 좀 잘 수정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문제냐는 거죠. 의료 데이터가 잘 수집이 안 돼가 지금 환자에게 불편한 거냐, 아니면 플랫폼 입장에서 아까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서비스의 포커싱이 누구냐가 정해지는 건데, 이 네이버 카페의 캡처를 봤을 때는 환자가 정보를 알고 싶어도 의료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못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쪽에 대한 플러스를 하고 플랫폼이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사이드로 보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쓰여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왜 문제인가의 관점에서 정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환자의 상태를 기록할 공간이 부재하다. 암 환자든 중증 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기록할 공간이 부재하다. 진료 시에도 주로 기록에 의존하여 대답하게 된다. 이게 누구에게 왜 문제인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에 의존하여 대답하게 되는 게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같이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인식이 이어져요. 데이터 3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의료 데이터. 의료 데이터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럼 얘는 플랫폼 입장에서네요. 이거 그리고 2페이지를 할애했어야 됐을까요? 굳이? 저라면 이 내용을 압축해서 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환자가 이 두 가지, 지금 환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타인의 정보 수집 어려움, 경험이죠. 경험 정보. 글씨 오지게 못 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기억 의존 해서 진료시 문제 발생. 환자의 경험, 환자의 문제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거고요. 플랫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부가적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이 플랫폼에 따라서 데이터도 확보가 되고 데이터 3법이 있으니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오히려 이 서비스의 핵심이 아니라 기대 효과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내용상 환자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나에 모았더니 데이터가 수집이 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배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얘만 문제여야지 사실 말이 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서비스가 더 예쁘게 보일 거고, 이 데이터 3법에 대한 얘기는
이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어. 왜냐하고 why 뭐뭐 할 수 있으니까. because가 더 어울리겠다. because 데이터 3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리가 안 됐다라는 평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세 페이지가 포커싱을 지금 딱딱딱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솔루션을 얘기하면서 프로덕트 비전을 짰어요. 중증 질환 환자에게 환자들이 직접 기록한 정보를 질병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게 비전이에요. 프로덕트 만들고자 하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서비스 기획자로 입사를 하려고 하는 회사면 상위 기획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정보, 개인 의료 데이터 관리. 여기서 지금 요거가 직접 기록한 정보를 개인 의료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다. 요거 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을까요? 일단은 이거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앞에 이게 뒤에 가로치고 있으니까 타겟 유저가 중증질환 환자 이거 두 개 같은 단어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같은 맥락은 맞는데 그러면 차라리 타겟 유저 중증질환 환자 유니크 디퍼런시에이션 환자들이 직접 기록한 정보를 통해 키 베네핏 질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이해가 주어니까 제공이 아니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문맥을 맞춰서 프로덕트를 비전을 쓰시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프로덕트 비전에 좀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원하는 거 정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가 쓰여 있으니 뒤에 영어는 안 읽게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정보란 무엇인가가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기록 공유하고 데이터와 수치된 상태를 볼 수 있음.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살아있는 정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보니까 개인 간 정보 공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라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라면 이 위에 네 쪽을 합쳐서 한 장으로 썼을 것 같아요. 기승전결 딱 이렇게 해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핵심, 그래서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 이렇게만 딱 뜨면 거의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지금 막 혼란스럽게 쓰여 있어서 서비스가 머릿속에 막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UI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UI 인터페이스 그려주는 게 당신의 역량이냐?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기능을 지금 표시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쓰겠지잖아요. 이 정보를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했다거나 어떤 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쓴다거나 이 UI를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결과적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고민한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 박스 형태로 받는다. 이제 이런 것도 수치화에 대한 정보는 텍스트가 아니 이런 것과 지금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의 센스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런 것도 너무 작게 쓰여 있어요. 질병의 분류, 질병명, 필수 입력란. 이건 어떻게 고민할 거고 이 정보는 어떻게 정렬할 거고 왜 이런 것들을 할 거고 대상 타겟은 있는지 최초에 해당하는 그 질병 분류는 몇 가지로 가져갈 건지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구체성. 이게 7개월이나 개발한 거면 뭔가 산출물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기획에서 바로 현업에 뛰어들게 해서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보 구성력을 볼 것 같아요. 이런 이 샘플이 아니라 이 구성력. 여기에 어떤 대상에 몇 개의 질병까지 어떤 식으로 입력을 시킬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 이게 정책 전략이거든요. 정책.
이거를 더 써주시면 매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줄줄 넘어가면 안 봐요. 상처 받지 마세요. 네, 신규 유입, 자신의 의료정보 등록, 비즈니스 목표. 이 그림이 그냥 맨 앞에 나오고 앞에 그 4장이랑 합쳐져서 그렇게 끝났어도 될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UI는 오히려 본인의 역량이나 고민에 대한 부분을 표현 못해주고 결과로만 얘기하고 있어. 너무 단순하게 치환되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위크니스, 본인의 회고 포인트, 비즈니스 모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 데이터 사업화한 선례가 없어 세계 시장 규모로 추산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신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위에 없어요. 지금 설명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됨만 돼 있지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돈을 버는 건지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설명이 비즈니스 모델이 내용상 부재하다. 제가 면접관이면 이걸 만약에 눈여겨봐서 읽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묻는다는 건 그래서 돈은 뭘로 버냐를 묻는 거랑 비슷해요. 뭘로 버냐? 이 데이터를 팔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선례 얘기가 질문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걸로 가지고 뭐 추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개인화를 시켜서 이거 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안에 내부에 들어간 게 프로덕트상에 녹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배움, 정책 이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깊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의료정보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행동정보나 마케팅정보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고려해서 기획해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아쉬운 점. 그래서 고려해서 발견한 문제나 서비스에 반영했던 게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만한 내용이 포폴에 없어요. 아까 첫 번째 거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더 포커싱 해가지고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지금 정책에 대한 배움이 있었으면 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점과 해결한 방법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걸 지금 밥상에 제대로 못 차렸을 뿐이에요. 이것도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서비스 크기가 너무 커요. 하나의 회사만큼 큰 서비스예요. 또 이게 하나의 회사만큼 큰 서비스를 내가 이거를 뭔가 드러낼 깜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포커싱을 좀 잡아서 나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제대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또 이 서비스 만들려면 뭘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건 고민을 면접관이 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가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7개월이나 있으면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산출물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질문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오픈했나요? 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 오픈했나요?를 묻고 싶은 이유는 오픈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포인트들 많이 나왔죠? 자, 이제 상속세 신고 전문 서비스. 이게 저랑 같이 했던 거예요. 저희 수업에서 이 트러스트 텍스라고 하는 이 회계사무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실제 이 회계사무소에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뭐 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 같은 개념으로 신청 페이지까지 있는 정도로 했습니다. 2달 정도였고 이거 완전히 초기 기획 그냥 저희는 PRD 작성하는 부분까지만 작업을 했어요. PRD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PRD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쓰는 페이저
갑자기 왜 이렇게 페이저 맞나? 페이저 이거는 같다. 에이 모르겠다. 그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쓰는 그 문서 양식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비저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유저 스토리 쓰고 이런 식의 연습했던 수업이에요. 자, 서머리에 대한 부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가자. 기승전결 딱딱 했으면 좋겠다. 자, 유저 리서치를 했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저 리서치를 할 때 얼마나 타당하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읽고 이해하게 하지 말고 내 경험이 뭔지 그냥 아예 명시적으로 보여주세요. 도메인 지식이 없는 서비스의 사용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걸 명시적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페인 포인트를 찾고 잡투비던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가져갔다.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잡투비던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 왜냐면 잡투비던을 많이 쓰는 회사는 어디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서비스 기획자로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이런 단어 아직 안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떠한 방점으로 진행을 했고 뭐가 달랐는지에 대한 부분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뭘 알아야겠어요? 서비스 기획자 일하는 방식과 프로덕트 매니저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먼저 알고 있으셔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매력적이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요. 잡투비던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슥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는 프로덕트 비전이나 아니면은 문제정 이렇게 썼는데 프로덕트 꼴이 나왔죠. 왜냐? 이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쓰면서 비전에서 꼴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보면 헷갈리죠. 컨텍스트 우선순위, 이게 뭐지? 프로덕트 비전, 이게 뭐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앞에 보내고 이 중요한 걸 뒤에 보내시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거 똑같은 내용들은 패스하겠습니다. 갑자기 UI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한다? 안 읽는다. 아니면 UI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UI 하나하나 갖고 요소요소로 깔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의미 없는 행위가 돼버리죠. 이 UI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를 넣어주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드민 페이지 설계를 했다. 요거는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어드민 페이지 설계를 해본 신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드민 페이지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매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덕트 플로우, 네,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포폴에서는 내가 이걸 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 갖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도 요약하셔서 필요한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앞에 그림에서 그냥 한 장을 넣었으면 좋았겠죠? 구현하지 않은 서비스. 저희가 세 가지 역량 제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지, 협업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논리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 구현하지 않은 서비스의 가장 큰 맹점은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포를 쓰시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실제 서비스를 오픈했다라고 했을 때 성공 기준이 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고, 이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나쁘게 나왔을 때, 합리적인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구현하지 않은 서비스를 오픈을 시켰을 때 어떻게 데이터 검증을 할 거고, 그 데이터가 좋으면은 이렇게 고도화 시킬 거고, 나쁘게 나오면은 그 넥스트 스텝으로 뭐를 바꿔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나의 논리적인 생각을. 저는 이게 제일 아쉬운 포인트예요. 오히려 저 면접 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뭘로 검증하실 건가요? 그 검증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가실 건가요? 물어봐요. 그걸 먼저 써주면 어때요? 너무 매력적이죠. 매력. 실행 가능성. 이거 진짜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죠? 이게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니까. 하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요. 수익구조 이해, 의사결정 규칙. 협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협업에 대한 내용 어떻게 포커싱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거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냠냠님의 포폴 3가지 부분 정리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 거. 오히려 서비스가 너무 범주가 큰데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이 맡은 범위 위주로 쓴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우리는 해커톤이나 사실 아이데이션 공모전 같은 거 낼 때 우리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는 서비스들을 하지만,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신사업을 띄워서 우리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역할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맡은 범주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포커싱해서 보여주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신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비즈니스가 너무 컸는데 실제 구현이 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기간도 길고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근데 레슨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민감정보, 정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레슨런에는 담았으나 실제로 내용이 없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상황으로 더 조그맣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쓰자. 세 번째, 상속세, 증여세. 이거는 도메인 지식이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했던 프로젝트예요. 용어가 달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쓰실 때 이 차이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용어를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이분에게 맞춤형으로 드리는 피드백이고,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거, 대뜸 UI 나오는 거 매력 없습니다. UI를 대뜸 쓰지 말고 이 UI를 설계한 이유와 정책을 잡은 고민의 과정,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포폴 피드백을 드려보았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난번보다 훨씬 약간 매운맛이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매운맛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소재가 되게 많고 경험이 사실 많은 편이에요. 경험이 많으신 거.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개발자로 참여하신 부분 있으실 거고, 그 경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개발 교육을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날려먹지 말고 한두 쪽이라도 눈에 똑바로 띄게 정리하면 더 본인의 매력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앞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냥 휙 지나가 버려서 아깝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 그리고 사실 성공 취업도 중요한데 자신의 매력을 좀 잘 좀 발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오늘도 그런 피드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피드백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자꾸 자동 저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 영상 보시기에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 어설프지만 열심히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피드백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올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질문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개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포트폴리오 피드백 익명 가능하고요. 경력직 가능하시고요. 저보다 연차만 고연차만 아니시면 네, 경력직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12년 차니까 10년 차까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피드백 신청해주세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요. 고민 같이 써주시면 그거에 더 맞춰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PO로 전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서비스 기획자로 직무 변경하시려는 분들, 다 재밌는 소재들이기도 하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는 것과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는 것에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차이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피드백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그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